안녕하세요. 쓰는 배우 이지혁입니다. 오늘도 아주 씨부림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씨부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류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농업혁명이 있었고, 문자의 발명이 있었고,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등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미디어 쪽으로는 영화, 라디오, TV가 있었죠. 한동안 TV가 대중매체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그 흐름이 완전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저는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처음 생각한 건 약 6년 전이었어요. 단역 배우 활동을 할 때였는데 그러면서 연극 동아리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일한 정기적인 수입이었던 연극 동아리 강사를 잘리면서 망했다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진짜 너무 막막했거든요. 단역으로 현장에 나가면 알바하는 것보다는 많은 페이를 받지만 촬영은 늘 언제 있을지 몰랐고 또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기에는 피가 말라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꽤 오랫동안 촬영을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연극 동아리 강사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때 저는 생각을 의지적으로 붙들려고 했습니다. 이 어려움 돌파할 수 있어.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지금 당장 길은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지금 넘어는 있어. 지금 이걸 이겨내면 다 피와 살이 될 거야 하면서 말이죠. 막막함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내 주변이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해봤자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야지 다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또 나만 이런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좋아하니까 책 속에서 읽었던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책 속의 사람들이 단순히 책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 또한 다 훈련이다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시간들을 잘 넘어왔지만 지금도 저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늘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삶에서 그건 생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생계에 대한 불안이 늘 있었어요. 사실 생계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불안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컸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먹고 사는 거는 성실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할 건데 저거를 못하는 삶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이 예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어떻게 먹고 살까? 라는 고민들과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9년에 유튜브를 처음 올렸는데 안 해봤었잖아요. 영상을 기획해보고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좋은 영상도 아닌데 너무 오랜 고민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4개의 영상만 올리고 접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결심을 한 게 한 주에 하나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로 결단을 내렸었어요. 1년 동안 한 주에 하나씩의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때 한 주 정도 빼먹은 것 같긴 해요. 한 주에 2개 올린 것도 있고. 그렇게 1년 동안 꾸역꾸역 올렸는데 구독자가 약 300명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당연히 늘었지만 처참하죠. 누군가는 영상 하나를 올리고 10,000명의 구독자가 늘었다. 누구는 영상 10개 만에 몇만 명이 되었다, 10만 명이 되었다 하는데 저는 1년 동안 한 주에 하나에서 2개 콘텐츠를 올렸는데 구독자가 3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처참히 실패한 거죠. 그리고는
낙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고 현실에 좀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영상을 올리고 한 번씩 기획한 시리즈물들을 올릴 때는 한 번에 한 주에 하나씩 올려서 한 10개도 꾸준히 올렸던 적도 있고, 그래도 1년 동안 안 올렸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5년이 지난 지금은 888명의 구독자님들이 저 쓰는 배우를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재미없고 슴슴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한 달에 2개의 콘텐츠를 올리자 스스로와 약속을 했거든요. 3월인데 나름 약속을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25년도에 5번째 영상이니까요. 이렇게 아저씨 부림과 그리고 올해 제가 40이 되었는데 40 브이로그를 올릴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에 뭐 또 하다가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작업한 작업물들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걸까? 타 채널에 비해서 구독자도 늘지 않고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는데 왜 나는 이거를 계속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답을 내린 건, 내가 나란 인간을 분석해봤는데 나는 뭔가를 쓰고 말하고 표현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첫 번째로 났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출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런 인간인가 봐요. 인스타에서도 글을 길게 적거든요. 주변에서 그 글은 아무도 안 읽는다, 쓰지 마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저는 인스타에 글을 길게 적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당연히 내가 쓴 글을 남들이 보고 좋아해주면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 그냥 그런 인간이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것에 많이 휘둘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공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글들 써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채널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잘 되지 않았을 때 저의 생각과 과정을 그 과정의 한가운데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잖아요. 전 이게 참 귀한 저의 보물, 그리고 저의 아카이브라고 생각이 되어요. 일기를 꽤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 일기장들도 저한테는 정말 큰 보물이고, 써놓은 글들을 보면 과거에 저 자신이 했던 다짐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지금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좌절할 때도 힘을 주더라고요. 예전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도 저는 가끔씩 보는데 이 영상들 속에서도 반성할 때도 있고 자극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야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산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지 않겠죠. 물론 잘 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는 제 삶을 많이 나아졌고 지금의 제 삶의 만족도는 너무나 높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전의 삶에 비해서는 잘 된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그런 삶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은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도파민의 시대, 자극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도 자극적인 것들,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후킹과 썸네일이 넘쳐나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유튜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제 유튜브 채널은 저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생각과 고민, 일상들을 기록해 놓는 것.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고, 두 번째 바람은 나를 위한 이 공간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에 유튜브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브랜드나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두에서 제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영상은 TV로만 시청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다 유튜버를 하고 기업들도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고 TV를 안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영상은 이제 대부분 유튜브에서 해결하고 아니면 OTT로 해결을 하고 있죠. 저도 집에 TV를 치운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은 없으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기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예전에는 오직 배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서 연기를 하면서 배우를 하면서 요즘 많은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제 꿈이 되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영상으로 외주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가 제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가 실패는 없다. 아직 성공을 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에게는 유튜브는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6년 만의 일입니다. 아직 1000명이 안 됐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들은 빠르게 유튜브 성장시키는 법, 구독자 모으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후킹을 하고 클릭을 하고 재미나고 자극적인 영상들로 만드는데 저는 구독자를 모으는데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제가 드릴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해나가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실패 속에서도 멘탈을 관리하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는 법, 행복한 법, 좋은 에너지로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은 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웹드라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마흔 브이로그 첫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대본 각색을 하는 영상들이 나오고 글을 쓰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촬영 준비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촬영은 끝났고요. 앞으로 촬영이 꽤 남아있긴 한데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으신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 작업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거고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겠죠. 저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참 한심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하는 게 없었기에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잘할 때까지 만드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좋아하니까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당연히 나아지게 되고 조금은 잘해지게 되지 않았나?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하고 싶은 게 많고 욕망이 크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뭘 감당해야 되지? 어떤 고통을 생각해야 되지? 먼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좋은 것보다
그 좋은 것, 이면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나 통용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시기나 질투가 많이 없어졌어요. 야, 저 사람 저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뤄냈을까 생각하게 되니까 말이죠. 제가 항상 영상의 끝에 당신의 이야기가 작품입니다 라고 많이 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저희가 한 번씩 영화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되게 무서운 게 사실 대부분의 영화의 주인공들은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위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너무 슴슴하니까. 그래서 위기가 있고 대부분의 영화의 플롯이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극복하고 구교한 배우도 예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힘들 때마다 영화를 찍는다 생각한다고 했었거든요. 결국에 작품이라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여정인데 대부분은 그 위기를 이겨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작품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니 어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고요. 모든 삶에서 각자의 그 어려움의 무게가 다를 뿐이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어려움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작품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내 작품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그랬을 때 또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주 씨부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작품입니다.